간밤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 조목조목 살펴보는 클로징벨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는 장 초반 하락하면서 출발했는데요. 은행권의 불안감이 급속도로 진정이 되면서 강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자기 전에는 시장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위기설 등으로 하락하는 것을 보면서 잤는데 다시 일어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시장이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네, 시장에서 이제 유럽 쪽에서 먼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금리 인상 25bp 할 거다 생각했었는데 50bp로 빅스텝을 한번 밟았습니다. 이게 이제 유럽 역시도 인플레이션을 2%대로 맞추겠다, 복귀시키겠다, 이런 강력한 어떤 의지가 발동을 하면서 이렇게 빅스텝을 밟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하락해서 출발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제넷 옐런 재무장관이 나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굉장히 시스템이 건전하다. 예, 이 지금 현재 은행 사태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이제 재무장관 나오고 파월 의장 나오고 그리고 FDIC 의장까지 나와가지고 괜찮다라고 하면 괜찮은 거다라고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스템상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보여지고, 이제 지방 은행들이나 일부 이제 중소형 은행들 그리고 암호화폐 쪽에 비중을 뒀던 은행들이 이번에 좀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지방은행들은 좀 사실 방만하게 운영되긴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로금리 시절에 너무 방만한 운영이 있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보완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RC,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대형 은행들하고 이제 뭐 인수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시장의 어떤 그 심리적인 회복이 좀 빠르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었고, JP모건이나 시티, 뭐 웰스파고 이런 은행들이 나서 가지고 도와준다 그러니까 다들 괜찮아지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장 초반에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했다가 한 10% 이상 올랐다가 다시 이 오른 부분을 장마감 후에 되돌려버리는 이런 모습들, 아직까지 은행에 대한 변동성, 특히 지방은행들, 중소형 지방은행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불안한 심리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대세는 거르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번 주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있죠. 장 막판에 꼭 대형 기술주들 매수세가 들어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주식들이 쭉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 장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루 남겼지만 끝나게 되면은 이제 시장이 주목할 거는 FOMC 회의에 이제 얼마만큼 금리가 올라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판테온 쪽에서 나온 얘기는 지금 FOMC 의장들도 제대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크레딧 스위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실리콘밸리 쪽의 은행이라든가 뭐 실버게이트라든가 여러 이제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인플레이션을 빨리 내리는 게 답이다, 이런 어떤 부작용들이 지금 봤을 때 빨리 마무리 시키려면은 인플레이션을 빨리 내려야 되고, 그러려면은 금리 인상을 더 빠르게 지속을 해야겠다. 어쨌든 이걸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지는 않더라도, 빅 스텝으로 가지는 않더라도 내리는 건 맞지 않냐, 이런 방향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주목을 해야 되고, 지난밤에 이제 미국 경제 관련해서는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었죠. 역시 굉장히 좋은,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19만 2천 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지역 이제 제조업 관련해 가지고 나왔는데 조금 개선되긴 했는데 여전히 마이너스 수치가 큰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주택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신규 착공이라든가 허가 쪽에서 조금 증가하는 그런 좋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페덱스가 이제 지난밤에 조금 시장에 이슈가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페덱스가 이제 물류 유통 쪽에 이제 관여를 하다 보니까 페덱스의 실적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올해에도 영향을 미치는 공급망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거냐를 전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장 중반에 한 4%대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나왔는데 EPS 주당 순이익이 하락은 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뭐 40% 이상 하락하는 이런 게 아니라 20%대 하락을 보였고, 그리고 올해 전체적인 실적 가이던스 자체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그렇게 잡으면서 한 9%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어쨌든 대형 기술주들이 고르게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지방 은행주들도 주가가 좀 많이 회복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유를 해가지고 시장의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며칠째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4분의 1 토막이 됐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은행권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었는데요. 여러 대형 은행들과 인수를 논의하면서 오늘 오후장 들어서 다시금 급등했고 또 시장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변동성이 큰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종목별 이슈들은 뭐가 있었는지 빅테크주들 그리고 반도체주들의 흐름부터 살펴볼까요? 네,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유가 관련해서 정유사들 갖고 왔고요. 그리고 AMD라든가 인텔 이런 회사들 주목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퍼스트 리퍼블릭이 움직였고요. 퀄컴이라든가 솔라이트 태양광 쪽도 지난밤에 사실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덱스가 이슈가 있었고요. 종목들 보면은 구글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장에서 차트에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번 주 보니까 한 10% 정도 급등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그 플랫 베이스라는 그 모양의 패턴이 굉장히 시장에서는 신뢰성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또 그런 어떤 그 심리적인 지지들이 모여들면서 매수세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프로그램 쓰고 있죠. 저도 쓰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웬만한 컴퓨터에 오피스에서는 다 깔려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라는 제품을 이제 출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인공지능을 결합한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워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기능들 쓰는데 그 기능들의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인공지능 기능을 결합해서 우리가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하는데 사실 저도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어떤 기능들이 우리한테 도움을 줄지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AMD라든가 인텔, 퀄컴 같은 회사들이 상승을 했어요. 지금 보면은 서스코하나라는 이 기관에서 지금 나온 보고서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칩이나 이런 주식들이 어떤 그 최악의 상황을 지났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퀄컴 같은 그런 회사들은 등급 자체를 한 등급 올리는 이런 이제 모습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이제 핸드폰이라든가 PC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심각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PC 헤드셋 이런 시장 쪽에서는 앞으로도 수요가 더 많이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했습니다. 다만 이제 나온 얘기가 자동차 칩 분야에서는 좀 다르다. 아직 그쪽은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구분되는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을 좀 잘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고 솔라엣지가 지금 보면은 이제 4분기 조정 순이익 보고를 했습니다. 2달러 86센트 보고를 했는데 추정치보다는 78% 이상 굉장히 초과한 그런 수치인데 근데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160%나 이제 감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시장에서 이제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매출은 늘어나는데 순이익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뭐 추정치는 맞출지라도 순이익이 줄어드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순이익이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주가가 좀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더구나 이제 솔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퍼가 178배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도 수익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매출 증가와 무관하게 수익이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유사 관련된 주식들 제가 차트를 좀 가지고 와 봤는데 쉐브론하고 이제 요 주식을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금융 위기, 그러니까 금융 기관들이 붕괴가 되는 이런 사태들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은행권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대출을 더 강하게 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이 줄어들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장비나 아니면은 플랜트나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원유 쪽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정유사들이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또 이제 지금 최근에 말씀드렸던 게 미국의 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전망 또 좀 부담이 되는 거고 그리고 기관들 오펙이나 뭐 이런 데서 지금 보면은 올해 석유 시장 전망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요도 늘어날 거다 얘기는 하는데
근데 문제는 중국 쪽에서 이제 경제가 오픈되면서 더 늘어날 거다라고 했는데 이걸 유럽 쪽에서 상쇄시켜 버릴 거다, 까먹을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오펙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한다 해가지고 유가는 더 떨어질 것으로. 그래서 패스트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가가 45달러까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치를 지난밤에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불안감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 주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바닥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인식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떨어졌다고 성급하게 매수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겠고요. 안정성이라는 말도 많이 지금 퇴색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유사들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유가가 15개월 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에너지주들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유가가 바닥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야 한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또 간밤 종목별 흐름들을 보면요. 앞서 언급해 주셨듯이 커뮤니케이션 관련주들 그리고 기술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빅테크주들을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가까이 상승하는 등 반도체주들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인텔 꼽아주셨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네, 앞서 이제 서스ኳ나 기관에서 얘기를 한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인텔에 대해서도 여기 이제 애널리스트 크리스토퍼 롤랜드라는 분이 인텔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좀 사실 등급이 좀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중립으로 높였습니다. 이거 매수로 올린 건 아니고요. 중립으로 이제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온 얘기가 인텔 제품이 가격 대비해서 성능 면에서 우위를 점해가고 있다. 가성비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잠재적으로 좀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AMD가 더 크게 좋아 보인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이 워낙 바닥권에서 안정성을 지금 주가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인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익이 이번 분기가 한 15센트 정도 마이너스 날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잭스에서는 1년 내내 보면은 한 55센트 정도 수익이 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8억 달러 정도 매출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이게 전년 대비했을 때는 많이 떨어지는 그런 수치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그동안 부정적으로 휩싸여 있던 그런 어떤 억압에 대해서는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퍼가 여전히 50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누그러들어야지 적정한 매수 구간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재무구조 봤을 때도 지금 4분기에 기대치를 못 맞췄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더 크게 떨어진 면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바닥권이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매출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는데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서 앞으로 이게 다시 상승한다라는 그런 기대치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다른 기술주들과는 다르게 3월 들어가지고 지금 매수 의견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중립 의견이 엄청 많았었는데 중립 의견의 한 절반 정도가 매수 의견으로 돌아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들이 다시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차트 보시면은 지금 주가가 25달러, 30달러 밴드로 움직입니다. 인텔 보실 때, 인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격변기, 상승이나 하락의 격변기가 지나고 나면 주가가 어지간하면은 밴드 구간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2019년도, 2018년도, 19년도 해가지고는 50달러 기준으로 꾸준히 등락 보이는 모습이 있었고, 5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사두면 무조건 올라가는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치는 좀 낮은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30달러 아래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한 38달러 갭 있는 구간까지는 메워줄 거다라는 게 보여요. 매출이 앞으로 늘어난다라는 그런 부분만 보이면은. 그래서 한 25%, 30% 정도의 어떤 수익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 매수 들어가는 거는 조금 성급하다. 지금 현재 21선하고 51선하고 골드 크로스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좀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적정한 매수는 28달러 아래 수준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반도체 산업이나 인공지능 산업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산업이 성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면은 좀 더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인텔 꼽아주셨는데요.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질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당장 매수는 성급하지만 28달러 수준이 적절하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